자, 얘들아, 오늘 할 부분은 33페이지에 있는 글씨 단원 전자배치입니다. 전자배치. 그래서 전자배치하고 표현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온의 전자배치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 배웠으니까 다 잘 배웠겠죠? 본 수업 시간에 잘 알겠죠? 아니에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혹시 영상 봤어요? 얘네? 이선생님들 수업 한번 봤어요? 금방 봤네요? 아니 이거 수업 설명한 거 봤냐? 너는 봤어? 다 알겠네. 자, 보시면 첫 번째 규칙은 싸움 원리입니다. 싸움 원리. 싸움 원리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수소하고 다전자 원자내에 있는 에너지 줌이 있었잖아요. ES, ES, EP 관계 있죠? 그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져야 안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야 이거 깜짝이야. 그래서 에너지 줌이가 뭐한? 낮은 뭐부터? 오비탈부터 뭐야? 전자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ES 채우면 ES, ES 채우면 EP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전자 원자들 에너지 줌은 S보단 P가 높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따가 쑥 줘서 말겠지만 그러면 싸움 원리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면 뭐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집 보시면 이게 위배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위배됐을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자, 그럼 보자고. 처음부터 잘 채워졌으면 에너지적으로 제일 안정적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래요. 무슨 상태? 바닥 상태라 그러고요. 조금이라도 전자 하나가 그걸 어겨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 있으면 들뜬 상태라고 해요. 에너지를 뭐한 상태. 흡수해서 보존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선생님 들뜬 상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에너지 흡수로 올라갈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시간이 지금 다시 또 내려와요. 에너지 흡수한 만큼 다시 뿜고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들뜬 상태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싶은 말 뭐냐? 이 친구가 만약에 위배되었다 하면 들뜬 상태가 됩니다. 어찌됐든 들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못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따가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두 번째. 파울리시. 파울리의 무슨 원리? 베타 원리라는 거 있어요. 베타 원리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언급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같은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방향의 스핀을 가진 전자가 없고 and 한 오비탈의 전자 최대 몇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여기서 오비탈 네 최대 전자 2개까지만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만약에 이 S야. 이건 사례예요. 예시. 원래 여기다 최대 전자 2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2개가 똑같이 오른쪽으로 돌거나 똑같이 왼쪽으로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적으로 같은 방향을 돌게 되면 여러분 그 물리 시간 안 배웠지만
이 같은 방울토막 이 가운데 부분에 얘네들이 자기장이 겹치면서 자기력이 발동이 돼요.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쇄하는 방향으로 배치가 돼야 되니 한쪽이 오른쪽 도면 한쪽은 뒤집어져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뭘 했을 때, 최대 전자 몇 개가 들어갔을 때, 2개가 들어갔을 때 어느 하나는 반드시 오른쪽, 반드시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있어야 돼요. 같이 오른쪽, 같이 왼쪽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뭐 들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전자가 이런 식이면 베스트죠.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고 방향이 이게 무슨 뜻이다? 반대 뜻이거든요. 근데 이따가 얘기 다시 할게요. 이 표시하는 방법은. 그런데 이건 돼. 이건 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 이거 되냐고요? 안 돼. 이건 진짜 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또 한 오비탈인데 전자가 막 3개 들어가 있어. 내가 3개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잖아요.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모든 경우가 이거 모두 파울, 대파울을 뭐 한 것이다? 위배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 위배. 얘네가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면 얘네들은 들뜬도 아니고 그냥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하면 안 된다고. 없다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하면 절대 상태라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지문에. 틀린 말이에요. 들뜬도 아니라고요. 그냥 없는 거예요. 이런 전자배치는 없는 거예요, 얘들아. 네? 네. 참고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내가 다시 정리해 줄 거예요. 무슨 의미만 먼저 보세요. 의미만. 자, 그 다음에 3번은 훈투배치예요. 자, 훈투는 뭔 얘기를 했냐? P오비타 혹은 D오비타 혹은 F오비타. 근데 우리는 D하고 F는 안 배우죠? 그러니까 P만 얘기할게요. P오비타에는 X축, Y축, Z축 해가지고 그 P오비타 종류가 3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방향만 다르지 같은 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잎이라고 하면?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네끼리 에너지 준위가 뭐하죠? 동일해요.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내가 이제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훨씬 좀 좋게 써볼게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우리는 이제 P만 쓸 거니까 P오비타 내에서 전자가 배치할 때 처음부터 다 2개씩 짝 지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겹치지 않게 따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홀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3종류가 오비탈에 있는데 처음부터 2개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땀으로 다시 돌아가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뭐하다? 안정적이다. 왜? 전자가 같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서로가 마이너스 전화 띄고 있어서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죠.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다면 에너지 상태가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에너지 우리는 이렇게 P오비탈 하겠으면 어차피 따실 거니까 이 P오비탈 내에서 전자가 세워질 때 가능한 한 홀전자가 수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를 합니다. 최대가 되도록. 이게 제일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넘기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요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만약 2P예요. 2P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 2P는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일단 정리할게요, 다시. 어쨌든 아까 종류가 몇 종류라고요? 3종류가 있는데, 이거 오비탈 상자라고 해요. 오비탈 상자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한번 보시라고요. 자, 처음에 봐봐요. 전자를 내가 3개 배치한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4시야.
전자를 몇 개 배치한다고요? 3개를 내가 배치할 거야. 그럼 어떨 때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야. 이해하죠? 자, 내가 만약에 배치를 이렇게 했어. 훑기 붙이기 어때요? 안 맞죠? 왜요? 내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 한 땀, 한 땀, 한 땀. 안 겹치게. 홀전자가 만들 수 있게, 최대한 만들 수 있게 따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는 훑기 붙이기 뭐가 되는 거야? 위배된 거죠. 맞아요? 자, 우선 기억하시고 위배된 거예요. 이게 위배된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다른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어때요? 얘들아, 이건 어때? 어때 이거 얘들아? 이거는 제일 좋죠? 오,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배될 때는 우리가 뭘로 보냐? 빌딩 상태로. 그래서 훑기 위치에 위배되면 우리는 무슨 상태다? 빌딩 상태고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놔두면 다시 또 내려와요. 내려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건 이제 2번 사례고 2번 사례. 자, 이번에는 전자가 2개예요. 이번 전자가 몇 개라고 하더라? 여기 처리 없는데. 이번엔 전자가 몇 개가? 2개예요. 2개를 배치할 거예요. 어때요? 뭔가 되게 불편해 보이죠? 가운데가 안 치워졌으니까 이거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날아가요.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피어백하면 에너지 중에가 서로 뭐가 다? 즉 누가 먼저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최대한 떨어져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위배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베스트야. 만족한 거라고요. 또 하나 써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들어갔다? 이것도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돼요. 왜? 에너지 중위가 뭐 하다고 했어요? 카톡! 가능한 하나씩 들어가면 돼 그냥.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쨌든 중간에 비어있으니까 애들은 뭐라고 생각해? 위배된 거야? 라고 생각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저 관계 없는 거예요. 무슨 오비탈에서? P 오비탈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S와 P는 중요하죠. 하지만 P는 내에서는 상관이 없었어. 훑기 지금 P를 위한 법칙이야. S에 적용은 못해요. 이거. S는 어차피 오비탈 한 종류인데. 그래서 얘는 뭐다? 얘도 뭐한 거야? 만족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필요한 상선 씻거나 뭐 하시고요? 넘길 겁니다. 됐죠? 넘겨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표현하는 걸 보죠. 존재. 전자 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오비탈 P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상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비탈 상자. 아까 선생님 막 박스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자예요. 자, 그럼 예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할 건데 8번 산소를 하고 싶습니다. 산소.
자, 그러면 1s, 2s, 2p로 전자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파울리, 베타울리가 한 오비탈의 전자 몇 개씩밖에 못 들어간다? 2개씩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럼 어떻게 표기하느냐? 전 시간에 선생님이 그거 설명했나요? 이렇게 1s 해갖고 여기 이렇게 전자 표시하는 거? 했어 안 했어? 너 그때 상담 중이어가지고 너 못 봤구나. 방금 보시면 알겠지? 그 한 명 있었죠? 이렇게 쓴 거, 이렇게 설명했었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들아, 이게 주양자수 껍질, 그리고 이게 모양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 x, y, z 써있으니까 방향. 이게 뭘 뜻한다고 그랬어? 그 오비탈 들어있는 전자 수.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ES. 자, 8개 있어, 전자가. 먼저 2개 넣어줘야죠. 그럼 ES 다음에 그 다음 오비탈 무슨 S야? ES야. 왜? P 오비탈은요, 1P라는 거 없어. P 오비탈은 몇 번째 붙어 있다고 했어? 2번째 전자 껍질에 붙어 있다고 했으니까 2P 붙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얘도 한 종류니까 여기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죠.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 밑에 내가 X, Y, Z를 안 썼죠. 안 썼다는 얘기는 X, Y, Z를 다 같이 표기하라는 얘기예요. 한 땀 한 땀 나누지 말고 같이 표기해라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오비탈이 같은 에너지 주기가 같은 것이 세 종류가 있는 거를 한꺼번에 표시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암묵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아, 오비탈 종류가 세 종류가 붙어 있구나. 그러면 한 종류에 2개씩 들어가니까 최대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6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최대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 전자 6개가 배치될 수 있어. 밑에 X, Y, Z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근데 만약 되어 있잖아? 그럼 그 오비탈 하나 다 나눈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최대 맥시멈이 2겠죠. 맞냐 안 맞냐? 근데 통상적으로는 같이 묶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방 3개가 같이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러면 나 전자 몇 개예요? 4개 배치했죠. 그럼 6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나머지 4개 다 들어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배워야 될 건데 어차피 배워야 될 거야. 뭐냐? 원자과 전자수를 알아야 돼요. 무슨 수? 원자과 전자. 원래 원자과 전자수 법칙으로 나왔냐 안 나왔냐거든요. 원자과 전자는 뭐냐면 전자, 맨 마지막 껍질, 바깥 껍질,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를 지칭하면서 얘네들이 화학 결합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주기율표상에서 1쪽부터 17쪽까지 친구들은 다 화학 결합에 참여합니다. 단 18쪽은 안 합니다. 전자가 8개 있는데 걔네는 참여한다 안 한다. 그게 여러분 배웠던 비활성이지. 근데 비활성 무슨 말이야? 활성을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걔는 전자가 있으면 뭐해? 참여 안 하니까. 그러면 걔는 원자과 전자를 그래서 뭘로 보는 거야? 빵으로 보는 거야. 8개가 아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그거 유념하면서 보는 건데 내가 이 오비탈 기호에서 전자 배치를 원자과 전자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물어보니까 하는 거예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얘들아 물어보니까 하는 거야. 자, 그럼 수는 어떻게 해요? 주양자수가 같은 것끼리 끊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보면 여기서 끊어지죠? 이게 첫 번째 껍질, 이게 두 번째 껍질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선생님 원자과 전자수 세고 싶은데 얘를 세는 건가요? 얘를 세는 건가요? 아니면 얘를 합쳐야 되는 건가요? 하고 고민이 될 거예요. 맞냐 안 맞냐? 원자과 전자는요 SP 상관없어요. 그냥 그 전자 껍질에 있는 거 다 세는 거예요. 그 말즉슨 S와 P에 있는 모든 전자를 뭐해라?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뭐 한가? 여기죠? 이게 무슨 수다? 원자과
그럼 이 말을 내가 왜 해? 이 말 안 하잖아? 사라고 해요, 여러분. 왜? 최가씨 맨 뒤에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맨 뒤에 있으니까 사라고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뭐 하는 거 필요해? 주양자 수가 같으면 다 재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에 있고 주양자 수가 S는 P는 같으면 다 재는 거예요. 얘는 뭐만 같으면? 주양자 수. 이거가 같으면 모두 합해. 알겠습니까? 하나 예시를 해볼까요? 일단 해볼까 안 해볼까? 해볼까요? 자, 이걸 또 뭐 설명할 게 있어요. 조금만 띄워서 할게요. 여기다가 나 15번 해볼게요. P. 자, 나랑 같이 한번 불러봐요. 1S2 2S2 2P는 최대 6개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래도 10개야. 얘는 지금 15개는 이제 10개잖아. 자, 그럼 2P랑 또 무슨 S야? 12개죠? 그럼 3P에 몇 개 들어가요? 3개 들어가요.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끊으시라고요. 문제 풀 때 이렇게 끊어서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원자과 중자수 3이에요? 5예요? 그쵸. 5라고 하죠. 3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얘하고 얘를 뭐 해라? 더해서 5가 무슨 수다? 얘의 원자과 정자수가 돼.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 얘는 15도 치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 이해갔어요? 나름 생각이 있어야 돼. 나름 뭘 쓰려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내가 상자, 이 두 번째 표현하는 방법을 표기해 볼게요. 자, 어떤 문제는 얘가 되고 어떤 문제도 얘가 나오거든요. 그럼 뭔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얘네들 있잖아요. 특히 이 P 같은 경우는 4개가 있는데 얘가 4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걔가 바닥 상태로 있는 건지 둥근 상태로 있는 건지 우리가 확인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오비타 상자를 그리면 여기에다가 그 특히 P 같은 퓨리트가 있는 전자 상태까지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오비타를 상자로 표현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를 화살표로 표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화살표를 표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 여러분 공부가 좋잖아요. 얘를 가지고 해야 또 다른 것보다는. 자, 똑같이 8번을 해보겠습니다. 1S, 2S, 2. 상자를 그린다. 상자를 그린다. 얘는 세 종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에너지 주기랑 같으니까 분리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붙어서 박스를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에너지 주기가 뭐하다? 얘네끼리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봅시다. 전자를 뭘로 표기한다고? 화살표로. 위, 아래. 맞지? 위, 아래. 맞지? 자,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해야 돼. 뭐를? 살을. 얘들아, 살을 해야 해.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피로비트 할 때는 하나 다시 이렇게 채우려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해요. 여러분 이걸 모른다기보다 실수를 틀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다 만들면 안 돼. 여기 넣으면 안 돼. 돼요. 돼. 순서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바닥 상태야. 얘들아. 제일 안정적인 상태. 이 나머지 화살표 하나 있잖아 얘들아. 다시 얘기할게. 요거 있죠. 요거. 이거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도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까? 낚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얘가 여기 있는데 오메 이거 날 치웠으니까 들들이네. 여러분도 들떠갖고 점수가 딱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맞아 안 맞아? 아시겠죠? 내가 아까 한 말이 이 말이야. 에너지 순위 관계가 순서 관계는 없어. 됐어 안 됐어? 그럼 봐봐요. 얘도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 16쪽이네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관계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얘가 모를 수 있는 얘가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을 얘가 더 가르쳐 주기 때문에 둘 방법을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15 K. 자 그러면 1S, 2S, 2P, 3S, 3P. 상자 하나 그리고 상자 하나 그리고 상자 3개 그리고 하나 그리고 3개 그리고 일단 무조건 P 세종류야 세종류? 그죠? 하나 둘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이렇게 수능 연습을 하나 둘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그려야 돼요. 여기까지 12개죠. 3개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야 돼요? 하나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죠? 이때가 가장 안정적인 얘네 바닥 상태가 전자 배치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머리 안 잡히면 저거 오비탈 기호랑 이거에 맞춰서 오비탈 상태 한번 그려보세요. 몇 개만 하다 보면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네? 네. 자, 먼저 이론부터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이 풀려고. 일단 비워놨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 자, 봅시다. 그럼 여기 양용할 걸 그랬네. 자, 어쨌든 뭘 할까요? 컴퓨터를 할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얘가 16쪽 원소야. 그럼 얘들아, 16쪽 원소는 내가 전자를 얻거나 이래서 내가 안정적인 애를 바꾸고 싶은데 옵틱 규칙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6개야. 2개 부족하죠? 그럼 여러분 6개 버리는 게 나아요? 2개 얻는 게 나아요? 전자를? 얻는 게 합리적이죠. 맞아요?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이 참 좋잖아요. 버리는 것보다. 왜? 버리는 것도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택한 방법은 전자 몇 개를 2개를 얻어요. 그러면 8, 5, 2-4가 되겠지 얘들아? 전자 2개 얻었다는 뜻이야. 왜냐면 전자가 음전하니까. 그럼 선생님 얘는 오비탈 기호를 어떻게 써요? 여기다 2개 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전자 몇 개를 얻는 게 나아요? 5개니까? 5개 버리는 게 나아요? 3개 얻는 게 나아요? 그렇죠, 3개 얻는 게 나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양용은 안 했는데 양용 같은 애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하나만 있거든요, 하나만? 그럼 걔는 7개 얻는 것보다 하나 버리는 게 낫죠. 그럴 때는 이제 양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5P 3-라고 하고요. 어떻게? 1S2, 2S2, 2P 6, 3S2 여기 3개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니 6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데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원자만 나온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론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원자하고 양이온 음이온이 섞어져서 나오는 건데 그거의 주요 포인트는 뭐다? 그럼 이온 만약에 얘가 전자 잃고 안 잃고 안 잃었고 안 얻었으면 얘 원래 모습이 어떤 애였는데 그걸 물어봅니다.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주고 얘 원래 본체가 뭔데 그럼 그걸 물어봐요. 걔 본체를 물어봐요. 본체. 그래서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37페이지 아직 문제는 안 풀게요. 보세요. 15번 보세요. 15번.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는 지금 친절하네. 왜? 오비탈 상점 나온 분야만 좀 친절한데 이런 비용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봐봐. 그걸 보세요. A, B, C가 누군지 알아야 밑에 풀 거 아닙니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걸 왜 배운다고? 이걸 토대로 해서 내가 역추적, 얘네들 역추적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나 봐봐. 봐봐. 내가 얘 없다고 쳐? 그럼 얘도 걔 모른다고 쳐?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얻었대. 근데 봤더니 10개야. 그럼 2개 얻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안 얻었으면 몇 개야? 8개죠. 8번이잖아.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여기다 쓰시면 쓸까? 말까? 아니, 고민되네. 자, 만약에 쓰지 마세요. 그냥 얘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Y라고 했어. E 플러스야. 근데 ES2, ES2, EP 6이래. 그럼 무슨 말이야? 나 전자 2개 잃었는데 10개 됐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2개 안 잃었으면 12조. 누구야? 새마을금고죠. MG. 맞아 안 맞아? 나 지금 거기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는 거고 이거 개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걸 쓰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줄 테니 얘가 누군지 찾아볼래?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해했어? 못했어 얘들아? 같이 이제 이따가 문제 풀면 되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도 여기가 뭐라고 할 때 표기가 되어 있고 얘네들과 배치를 얘랑 똑같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얘 문제 찾는 게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2-2 여러분 다 중급부 들어갔다면서요? 우리 들어갔는데 뒤에 원자 반지름, 뭐 이온 반지름, 뭐 전기 음성도, 그다음 이온 아이들 이 4가지 배우거든요. 이 4가지를 배워야 얘들아.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자료를 줘. 자, 누구게 이거예요. 이 원자 누군데? 그 추리하려고 정보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줄 테니 이 원자에 대한 특징을 네가 이제 한번 분석해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체적인 그 경향성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가 왜 배우지?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사실 쓸모는 없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문제 푸는 요령을 지금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